여러분, 평행선을 달린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고 또 쓰신 적도 있으시죠?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때에 활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조율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다다르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치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다르게 생각하면 진짜로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 좋게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딱히 고집 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끼리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협상가이자 작가인 윌리엄 유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착 상태에 다다랐을 때 바로 발코니로 가세요. 에? 왜 발코니로 가라는 걸까요? 유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연극 무대 위에서 상대 배우, 그러니까 협상 파트너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격해지고 시야는 좁아지죠. 이때 무대 위에서 계속 싸우는 대신 잠시 무대에서 벗어나 객석 2층에 있는 조용한 발코니 관람석으로 올라가서 무대 아래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려다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비유인데요. 다시 말하면 주변을 환기시키고 서로 머리를 차갑게 식혀서 협상의 새 국면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코니로 가는 전략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회로 끊기, 두 번째는 반응이 아닌 대응하기, 세 번째는 큰 그림을 다시 떠올리는 건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의 회로 끊기는요, 협상 중에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감정을 불쾌하게 할 때 우리의 뇌는 상대방을 보면서 싸우거나 내가 질 것 같으면 도망치는 전략 중 택 1을 하게끔 강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흐름을 끊는 건 화나 두려움 등의 나 스스로의 방어 기제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건 하나의 협상 전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react, 그러니까 반응이 아닌 respond, 대응하기인데요. 상대가 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똑같이 격하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만들어 격앙된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차갑게 대응할 때 상대방의 전략이 힘을 잃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인데요. 큰 그림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협상에 너무 치중하면 큰 목적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경주마들 보면 양옆을 눈을 가려놓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고 그 자리에서 서로 격앙되다 보면 이런 경주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잠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을 넓게 조망하고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진짜로 발코니로 나가자고 말할 수는 없죠. 발코니 회사에 있으세요?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겠죠. 그러니까 발코니 없는 곳에서도 쓸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일하실 때 다음과 같이 한번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리적 중단입니다. 예를 들면 잠시 커피 한 잔 하시죠?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등으로 흐름을 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묵과 호흡입니다. 상대방이 막 몰아붙이고 있을 때 즉각 대답하지 않고 심호흡을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음료나 물을 마시면서 침묵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그 말을 다시 내뱉게 하는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차갑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너무 격앙되어 있는 상대방이 자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경주마처럼 달릴 때 옆에서 같이 달리지 말고 흐름을 끊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앞에서 저희가 논리적 협상과 감정적 협상 둘 다 기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논리와 감정이 뒤섞인 일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럴 때 시야가 좁아질수록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할 때 여러분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죠? 다음 시간부터 데드락의 타개와 위기 관리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